문제는 입안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다 퍼질 수가 있어요. 당뇨, 심혈관 질환, 암이랑도 연관이 있다는. 치아가 마모되면서 시린 분들 있잖아요. 입이 마르고 침이 안 나오고 내가 잇몸병이 좀 잘 생긴다 이라는 가글제인데요.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고 3,000원 정도 100% 멸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저는 지금 강남에 있는 한 치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 때문에 걱정 참 많으시죠? 게다가 치과 치료는 또 돈도 많이 든다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치아 관리, 잇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직접 치과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성시대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연세구대의 치과 최세경 원장입니다. 잇몸병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는 전문 용어로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치주 질환은 왜 생기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양치질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잇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플라그라고 불러요. 플라그 안에는 세균이 정말 많아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은 잇몸에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파괴되게 돼요. 그래서 잇몸도 내려가게 되고 잇몸뼈도 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디 뉴스 같은 데서도 본 적 있을 텐데,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전신적인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 문제는 입안에 있는 세균이 입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다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이랑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당뇨는 치주 질환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일단 당뇨가 있으면 미세혈관들이 막혀요.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미세혈관들이 막히는데, 입안에서 미세혈관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잇몸이에요. 잇몸에 정말 미세혈관이 많아서 그 안에서 피가 통하면서 재생돼야 되는데, 당뇨가 생기면 피가 잘 안 통해서 잇몸이 빨리 주저앉게 되고, 또 반대로 치주 질환이 있으면 당뇨가 더 악화된다는, 그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잇몸 안에 염증이 많으면, 염증이 많은 부위는 구강암 같은 암의 발생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치주 질환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잇몸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칫솔과 치약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겠죠. 먼저 칫솔에 대해서는 젊을 때 10대에서 20대까지는 잇몸 질환이 거의 안 생겨요. 그때는 충치 예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뻣뻣한 칫솔로 음식물을 잘 치울 수 있는 칫솔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30대 넘어서 40대부터는 충치 유발균은 거의 없어지고 잇몸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잇몸 주위에 있는 플라그, 아까 말씀드린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을 잘 빼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단단한 칫솔로 잇몸을 너무 자극하면 잇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과 치아 틈새를 잘 청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칫솔 사이즈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칫솔 사이즈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잘 닦여요. 근데 너무 작은 거 쓰면 어떻게 되냐? 칫솔질을 하염없이 5분이 아니라 뭐 10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칫솔모 사이즈에서 약간 얇은 거,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조금 슬림한 칫솔물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너무 큰 칫솔물은 정확하게 잇몸 닦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칫솔을 잘 골랐다면 양치질 잘 해야 되는데, 양치질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아래로 닦는 방법도 있고 옆으로 닦는 횡마법도 있는데, 모든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칫솔물을 45도로 위치시킨 다음에 살짝 가볍게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모형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데 그냥 치아 표면만 잘 닦아주면 충치가 안 생기고 잇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시니어로 갈수록 치아랑 잇몸 사이에 틈이 점점 생기게 되고, 여기가 잘 안 닦이게 되면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치아랑 잇몸 사이에 틈을 닦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닦을 때는 잘 안 닦이죠? 이것도 잘 안 닦여요. 어떻게 해야 되냐? 45도로 살짝 위치시키고 약간의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걸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고 하고, 모든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들이 뭐 다른 방법 쓴다고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냐? 그렇진 않은데, 꼭 반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횡마법이라고 옆으로 이렇게 닦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닦을 때는 양치질 자체가 이 치아랑 치아 사이에 낀 부분이 청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닦을 때 치아의 목 부분, 치견부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잘 마모돼요. 그래서 옆으로 닦는 거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모디파이드 바스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칫솔질의 압력도 중요한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빡빡 닦아야지 개운하다고 그래서 이게 꽉 눌러서 빡빡 닦는 경우가 있는데, 칫솔모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누르는 건 안 좋아요. 제 칫솔모가 휘어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하고, 사실 이게 다 어렵잖아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전동 칫솔이에요. 전동 칫솔을 사서 가장 기본 모드로 45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알아서 진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고 이렇게 45도만 대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칫솔질에서 평균 이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은 전동 칫솔 사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니어로 갈수록 약간씩 그 틈이 생겨요. 원래는 이제 치아랑 치아 사이에 파필라라고 하는 이 뾰족한 틈이 있는데 그게 점점점 내려가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퇴축돼서 치아랑 치아 사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생기고 되면은 치실만으로는 완벽하게 청소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치간 칫솔이라는 걸 쓰는 건데 치간 칫솔이랑 치실을 쓸 때 주의하실 거는 항상 치실을 넣을 때도 팍 넣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넣는 거고 치간 칫솔 쓸 때도 이 사이 틈에 절대 뻑뻑하게 넣으면 안 돼요. 치간 칫솔도 사이즈가 다양한데 라지, 미디엄, 스몰 그 다음에 스몰 2개짜리, 3개짜리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스몰 3개짜리 제일 작은 거 권해요. 작은 걸 넣어서 수직으로 넣어서 그냥 가볍게 통과될 수 있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때 치약을 묻혀서 쓰면 치약 안에 연마제 성분이 만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은 안 묻히고 물만 써서 양치질 다 끝나고 여기 안에 치간 칫솔을 하시면 되고 내가 아직 틈이 많지 않다 그러면 치실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권해드리는 순서는 맨 처음에 양치질 기계적으로 닦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실이랑 치간 칫솔로 안 닦여져 있는 미세한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여기서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물 나오는 워터 플러스 워터픽 같은 그런 걸로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치약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치약에 어떤 성분이 좋냐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약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치 예방하는 데 쓰는 거. 충치 예방하면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불소 있죠. 불소의 역할은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면 세균이 그걸 먹고 산성물질을 치아에 녹이는데 불소가 남아있으면 치아가 녹는 걸 좀 막아줘요. 중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소 코팅하면 충치가 잘 안 생기는데 저불소가 있고 고불소가 있어요. 고불소라는 거는 1450ppm짜리가 가장 높은 불소 치약인데 그 치약을 쓰는 게 충치 예방에 정말 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료용 치약은 치아가 마모되면서 찬물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막 이렇게 추운 날은 뛰기만 해도 바람이 들어가서 시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린니를 막아주는 치약이 있는데 시린니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치아 외벽에는 이 에나멜이라는 외벽이 있는데 이게 자꾸 마모되면 안에 있는 상아질이라는 미세 간이 있는 속살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는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간을 우리가 레진 같은 걸로 떼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패였을 땐 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간을 막아주는 특수 물질이 들어있는 치약을 꾸준히 쓰는 거죠. 그런 치약은 시린니 전용 치약이라고 하는데 성분 중에 질산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걸 꾸준히 쓰면 이 안에 있는 미세한 간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린 게 훨씬 덜어져요. 시린니 치약의 단점은 연마제를 필연적으로 적게 써요. 시린데 연마제를 더 쓰면 더 시리겠죠? 뽀득뽀득한 맛이 좀 덜한 건 있는데 쓰다 보면 시린 게 좋아져서 그 치약만 쓰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하루에 2번 정도는 시린니 치약 쓰고 한 번은 조금 일반 치약 쓰고 그렇게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잇몸병이 좀 잘 생긴다 그러면 잇몸 치료 전용 치약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염화세틸피리디늄 저희는 줄여서 CPC라고 하는데 CPC 성분이 들어간 치약들이 있어요. 이 CPC는 그렇게 독하지 않으면서도 세균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가글 그런 데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CPC 성분이 좀 함유된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는 잇몸 질환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잇몸 치료 전용 칸에 있고요. 뒷면에 보면 CPC 염화세틸피리디늄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약은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충치 잘 생긴다? 그럼 고불소 치약. 시리다 그러면 질산칼륨이 들어간 시린니 전용 치약. 잇몸이 잘 붓는다? 그러면 CPC가 들어간 잇몸 치료 전용 치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양치질도 잘하고 뭐 그런데 가끔씩 잇몸이 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잇몸 붓는 게 오래되면 당연히 치과를 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부었는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랬을 때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제인데요. 상품명은 되게 다양해요. 클로레 헥시딘이 이제 성분명인데 헥사메딘, 헥시딘 가글 뭐 이렇게도 있고 저희는 이제 큰 걸 쓰죠. 치과에서 쓰니까. 근데 보통 이 정도는 아니고 좀 작은 거. 작은 용량은 약국에 가면은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고 뭐 비용은 한 3,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 가글은 정말 구강 내 세균을 박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임플란트 수술하거나 사랑니 뽑거나 그럴 때 소독할 때 많이 쓰고 기구 중에 조금 민감한 기구들 소독할 때도 헥사메딘액에다가 기구를 담가 놓으면 100% 멸균이 됩니다. 그만큼 멸균력이 좋은 가글인데요. 이 가글을 사용하는 거는 내가 이제 양치질 잘하고 그런데도 어떤 부위가 좀 붓는다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원액 또는 반 희석해서 20초 정도 우물우물 가글하고 그 다음에는 물로만 가글하면 헥사메딘 성분이 그 잇몸 안에 침투돼 있어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내가
내가 어떤 틈새가 특히 잘 붙는다 그러면 치간 칫솔에다 헥사메딘 액을 묻혀서 아침 저녁으로 닦아주면은 좀 빨리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주의사항이 있는데 워낙 센 가글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2주 이상 쓰지 마시고, 저는 2주까지 말고 딱 일주일만 쓰시는 거 권해드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피가 안 낫는다 그러면 바로 치과를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치과를 안 갈 수 있는 관리 방법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 치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치과를 안 가는 거는 아니고, 치과를 오더라도 치료를 안 받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최소화하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치과를 자주 오셔야 돼요. 치과를 자주 오시는 게 왜 치료를 줄일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치과에 오시는 간격을 1년 아니면 6개월로 잡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미세한 충치라든지 미세한 잇몸 염증이 시작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링 하려면 하나하나 다 꼼꼼히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혹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질환과 충치는 초기에 치료하면은 멈출 수도 있고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잇몸도 건강하고 충치도 잘 안 생긴다 그러면 저는 1년 간격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스케일링이 보험되는 주기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시면 되고, 내가 잇몸이 좀 잘 망가진다, 특히 잇몸이 좀 내려가서 사이사이 너무 많이 낀다, 아니면 충치가 잘 생긴다,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좋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오면은 스케일링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은 언제 오셔도 보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보장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전체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6개월에 한 번은 부분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스케일링 하면서 검진을 하면은 정말 건강한 치아를 잘 유지해서, 그렇게 치과에 자주 오시면서 난 치과 왔을 때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끝났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한 60대 넘어가서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입이 마르고 침이 안 나오고 화끈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버닝 마우스 신드롬, 입안이 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 혀를 보면 가뭄 때 논두렁처럼 막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잇몸 질환과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불수 도포하고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영상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바쁘실 때 핵심만 보시라고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잇몸 질환의 원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알갱이들, 음식물 찌꺼기들, 플라크라는 게 모여있기 때문에 플라크를 잘 청소하는 게 중요하고요. 잇몸 질환을 예방하지 않으면, 잇몸 질환을 방치하면 세균이 혈류를 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 유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은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칫솔모 선택이 달라져요. 어릴수록 빳빳한 칫솔모가 좋고,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고, 칫솔질을 할 때는 옆으로 닦는 현마법은 절대 안 되고 45도로 기울여서 닦는 모디파이드 바스법을 사용하시되, 이게 어렵다면 전동 칫솔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치약을 선택할 때 내가 충치가 잘 생기면 불소가 들어간 고불수 치약을 쓰시고, 실린이가 있다 그러면 질사칼륨이 들어간 실린이 전용 치약을 쓰시고, 주로 이제 우리가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CPC가 함유된 잇몸 치료 전용 치약을 쓰시면 좋고, 우리가 청소할 때 빡빡 닦는 게 중요하지 물만 끼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글보다는 칫솔질을 잘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스케일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치질 하루 이틀 열심히 했을 때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헥사메딘 가글을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주일 넘어가서도 피가 멎지 않는다면 꼭 치과 와서 검진 받는 게 중요하고, 치과를 자주 안 오려고 하기보다는 치과에서 치료를 줄이는 쪽으로 마음을 먹으시고, 치과에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정기검진도 하고 스케일링도 받으시면 확실히 치료받는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관리가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합니다. 치과를 자주 오시는 사람이 결국 치료를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는 아플 때 오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무서워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